안녕하세요. 참된 학습법의 남은정입니다. 교육과 명리학 쪽으로 너무 말씀을 안 드린 건 아닌가, 혹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싶어서, 저희는 어머님 아버님 계시고 그리고 3남매거든요. 제가 첫째고 둘째가 남동생이고 막내가 여동생인데, 우연인지 아닌지 저랑 여동생이랑 엄마랑 어머님이랑 다 같은 일주예요. 일주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은데, 그 60갑자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일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세 모녀가 일주가 다 같잖아요. 근데 나머지 6글자는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도 다른 거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편재랑 비겁의 기질이 좀 강하기 때문에 사업가 기질을 가지고 계셨던 거고, 저희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재성으로만 갖춰져 있는 아이라 되게 분명하고 정확한 걸 좋아하는 그런 아이인 거고,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식상과 인성을 많이 갖추고 있어서 말하는 걸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공부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 다른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어쨌든 다른 상황이 있는 거니까 이게 다른데, 일주가 똑같은데 거기에 구성된 글자들로 인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을 저희 이제 세 모녀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셋 다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건 좀 비슷한 거여서 전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님은 무관사주예요. 그래서 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관은 직장이 없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저도 공부할 때는 무관사주라고 하면 직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그거더라고요. 남의 의도대로 일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관이 있다는 얘기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남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어서 직장 혹은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무관사주인 경우에는 내가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어서 주로 이제 개인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되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무관사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다가 아니라 그때 흐르는 대운이 어떤 기운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 내가 가지고 있는 팔자 명식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게 무언지를 알았다면 그거를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관사주라고 하면 남을 위해서 내가 쓰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상사가 시키면 이유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무관사주는 명분이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 말이 옳고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굽힐 수 없는 사람들인데, 저희 아버님은 그런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인성을 위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거나 책을 많이 읽었던 것도 도움이 됐고, 그리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본인 스스로 명분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그러니까 상사가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결국 계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남동생 같은 경우에도 무관사주예요. 근데 남들이 내도라 하는 그런 소위 스카이대를 나왔고, 그리고 공사의 기업에 들어가서 지금 남들보다 좀 빠르게 진급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사주로만 본다면 무관사주면 공직에 근무하기는 게 좀 힘든 상황인 건데, 그 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인성이 좀 잘 되어 있고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자기가 맡은 일을 상사의 눈치나 상사의 지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가치관을 두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되고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게 그냥 글자 그 뜻대로 해석을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운명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다. 좀이 아니라 많이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학생들 과장 관련된 게 인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적어도 조금 있으면 학습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 재성이라는 게 있으면 공부할 시기에 돈에 관심을 가지면 아이들이 학습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재성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수학적인 머리가 굉장히 좋은 편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가 아니라 돈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학습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얘네한테 동기부여를 그냥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것보다 정제는 결과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걸 했을 때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서 그게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결과물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걔네들은 동기부여를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이나 식상이 있는 친구들은 인성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공부가 좀 수월한 친구들이고, 식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내 의지대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 공부하는 데 재미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공부에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상대적으로 그게 없는 친구들은 그거에 대한 의미를 내가 부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상사가 시키면 그냥 당연히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따라줄 수 있지만, 무관사주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시켰을 때 왜? 라는 퀘스천 마크가 생긴다는 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해라고 하면 인성이 있는 친구들은 그래 학생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성이 없고 재성이나 이제 다른 쪽으로 발달한 친구들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그런 거에 의문이 생기고, 그거에 답을 줬을 때 그 답이 자기한테 적합했을 때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 부분이다 라는 건 아니고, 명리학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쓰이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